한반도 지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에 분포하는 암석의 분포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암석의 종류라고 하면은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암석을 보면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변성암이에요. 자, 변성암, 변이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암석은 약 35% 정도를 차지하는 화성암입니다. 마그마가 굳어져 생긴 암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적은 분포가 퇴적암이에요.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비율로 따지면 40%, 35%, 25%니까 변성암이 좀 더 많긴 하지만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암석이 있고요. 변성암부터 볼게요. 이 변성암 같은 경우는 주로 암석이 선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져요. 이 선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암석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변성암이니까 암석의 종류가 주로 편암이나 또는 편마암이겠죠. 네, 이렇게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성된 편암이나 편마암이 주를 이룹니다. 이게 변성암의 뭐 분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화성암 같은 경우는 일단 마그마가 굳어져 생긴 암석인데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분출한 생성된 화산암, 마그마가 지표면이나 아니면 지표 부근까지 올라와서 생성된 거고요. 생성된 암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성암 계열이 있죠. 심성암이라고 하면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진 암석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산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암석이 우리가 현무암이라고 이제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심성암은 주로 화강암 계열이겠죠. 자, 우리나라에도 이 현무암과 화강암이 많이 있는데 주로 현무암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시대가 신생대, 자, 신생대 제4기, 앞에 제자를 빼먹었네요. 신생대 제4기에 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 같은 경우는 얘는 주로 중생대에 많이 만들어져요. 네, 중생대 우리나라에 마그마의 관입이 대규모로 일어나서 이때 화강암이 많이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현무암이냐 화산암이냐, 현무암, 이 화산암 계열의 현무암이냐 아니면은 화강암 계열의 심성암이냐에 따라서 시대가 좀 달라진다는 거,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퇴적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자, 퇴적암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암석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해성층과 육성층으로 구별을 할게요. 바닷속에서 쌓인 해성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강이나 호수에서 쌓인 육성층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퇴적암은 생성된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해성층을 이루는 이제 뭐 암석은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석회암이 있을 수 있어요. 석회암 말고 뭐 셰일, 그 다음에 뭐 사암, 이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 석회암 하나만 이제 적어 놓을게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퇴적암 중에서 해성층은 고생대, 자, 고생대의 초기의 지층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 신생대에 약간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분포 면적으로 따지면 고생대 지층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육성층은 석회암은 안 나와요. 그래서 주로 뭐 사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암이나 또는 뭐 셰일, 여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암석들이 이루는데 얘는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그리고 심지어 신생대까지 다 분포합니다. 물론 분포 면적으로 따지면 고생대, 중생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신생대 지층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육성층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다 있습니다. 물론 성캄브리아 시대에도 약간 나타나요. 예. 이런 식으로 암석이 분포하고 있다. 자, 선생님이 모든 종류의 암석을 다 쓰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암석의 분포는 어느 정도 이해할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지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한반도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건데 한반도를 뭐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예요. 자, 우리나라인데 자, 이게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자, 시대 순으로 이제 암석을 좀 정리를 할게요. 먼저 선캄브리아 시대. 자, 선캄이라 한번 쓸게요. 선캄브리아 시대는 주로 변성암이 기본이에요. 자, 우리나라 40%를 차지하는 암석 변성암인데 너무 분포가 많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에 퇴적암이 약간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하면 좋아요. 성캄브리아 시대 퇴적암 우리가 상원 누춘군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퇴적층이에요. 자, 상원이라고 한번 쓸게요. 상원 누춘군은 그 임진강대에 있어요. 뭐 북한 지역인데 서해안 지역에 약간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상원 누춘군이라고 이제 설명할게요. 이쪽에 약간 분포하죠. 상원 누춘군. 자,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 변성하면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생대로 갈게요. 자, 고생대. 자, 고생대 지층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 구별할 수 있어요. 고생대는 초기에 쌓인 조선 누춘군, 그 다음에 후기에 쌓인 평안 누춘군. 자, 조선 누춘군은 얘는 특징이 해성층이라는 거고요. 평안 누춘군은 특징이 초기에는 해성층으로 쌓이다가 후기에는 육성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분포를 보면은 자, 북한 지역에 평남 분지에 많이 분포해요. 넓은 면적에 분포하는데 자, 조선 누춘군이 더 넓은 분포를 보이고요. 자, 이게 조선 누춘군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 조선 누춘군 일부 지역에 평안 누춘군이 약간 존재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분포 지역이 겹치긴 하지만 조선 누춘군이 더 넓은 지역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남한 쪽으로 가면은 태백산 분지에 강원도 쪽에 태백산 분지에 있는데요. 자, 이쪽도 넓은 지역에 조선 누춘군이 분포하고요. 그리고 이 조선 누춘군 지역의 일부에 좀 좁은 지역에 평안 누춘군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조선 누춘군과 평안 누춘군 사이에 회동리층이라고 하나 더 있었죠. 이 결층 사이에 있던 거. 자, 여기까지 기억해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로 갈게요. 참 중생대로 갈게요. 중생대는 지층이 사실 꽤 많아요. 중생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송림변동 이후에 생긴 대동누춘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누춘군 다음에 대보 화강암이 있어요. 자, 얘는 마그마의 관입인 거죠. 그 다음에 대보 화강암이 만들어진 이 시기를 우리가 대보 조선운동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후에 경상누춘군 퇴적층이 쌓이죠. 그리고 경상누춘군이 퇴적된 이후에 마지막에 불국사 변동이 일어나면서 불국사 화강암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대동누춘군은 뭐 북부지방에도 있고 중부지방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충남 서해안 지역에 조금 나타나는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충남 남포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동누춘군이 일부 나와요. 자, 위치를 이렇게 잘 보고요. 그 다음에 대보화강암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35%의 화성암이 분포하고 있다라 했는데 화성암을 아까 화산암과 심성암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화산암은 일부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화강암, 심성암으로 존재해요. 이게 이제 중생대의 대보 화강암인 겁니다. 자, 대보 화강암의 분포는 뭐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인상 깊게 봐야 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본 대동누춘군을
경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화강암띠가 이렇게 나타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대동누춘군을 기준으로 약간 이렇게 시옷자처럼 살짝 나눠진 이렇게 대보 화강암띠가 나타납니다. 자, 이 무늬를 우리가 잘 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상도층군은 자, 경상도 지역의 큰 퇴적층이에요. 이만큼이 다 경상도층군인데 포항 지역 살짝 빼고 요렇게 이게 이제 경상누춘군. 자, 중생대에 지금 퇴적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대동누춘군도 육성층입니다. 자, 우리나라 환경이 이미 고생대 말에 해성층에서 육성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동누춘군도 육성층이고 경상누춘군도 육성층이에요. 자, 여러분들 공룡은 바다에서 살았어요? 육지에서 살았어요? 육지에서 살았잖아요. 이 경상누춘군에 가면 그래서 공룡 화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불국사 화강암. 불국사가 경주에 있잖아요. 경상도. 그래서 이 경상누춘군 일부 지역에 불국사 화강암이 이렇게 나옵니다. 경상누춘군을 마지막에 관입으로 뚫었어요. 불국사 화강암이. 그래서 이런 경상누춘군 지역에 불국사 화강암이 일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생대로 갈게요. 자, 신생대 지층은 이제 제3기, 4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3기는 우리 교과서에는 네오기, 팔레오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 명칭으로 그냥 네오기 그리고 팔레오기 이렇게 쓸게요. 자, 네오기, 팔레오기는 자, 여기는 포항분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항분지인데 자, 선생님은 이 포항분지를 연일춘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교과서에도 연일춘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포항. 우리나라 호미곶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신생대 제4기의 연일춘군이에요. 연일춘군. 자, 이게 이제 신생대 3기의 연일춘군인데 이 네오기, 팔레오기 이때 쌓인 거고요. 자, 얘는 퇴적층인데 육성층과 해성층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육성층도 있고 해성층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화석이 막 단풍나무, 나뭇잎 화석도 있고 바닷가재 이런 가재 화석도 나타나고 같이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신생대의 마지막 제4기 제4기에는 우리나라의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화산암으로 분포하는데 총 5군데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 백두산.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이 신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주도에 있는 산이 하나 있죠. 여기 한라산. 제주도 뭐 전체가 전부 다 신생대 4기의 화산암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해에 있는 울릉도. 그 다음에 울릉도 옆에 독도. 자, 이 두 섬 울릉도와 독도가 신생대 제4기의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 우리나라 이제 뭐 남한과 북한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남한과 북한 사이에 철원지역. 이 지명을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은데 여기가 철원 철원 연천 경기도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 신생대 제4기의 화산암이 분포해요. 총 5군데입니다. 백두산, 그 다음에 제주도 한라산, 울릉도 독도, 철원 연천 지역. 자,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면서 암석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름, 퇴적층의 이름 이걸 한꺼번에 같이 알아두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한반도의 지체 구조와 암석의 분포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칠게요.